그 양천구에 네. 그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17년도 6월에 받았는데 네, 어디일까요? 양천구의 목동 그 신월동에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요. 네. 네, 거기를 17년도 6월에 분양을 받고 네. 20년도 4월에 전세를 줬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거주를 하시다가요. 거주는 다른 데서 전세로 아, 줬죠. 네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20년 4월에 이제 분양 입주가 들어갔는데 입주하면서, 그때 네. 그 시점에서는 전세 세입자한테 이제 전세를 네. 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은 이쪽 자양동이랑 네. 그 강변역 그쪽인데 네. 그러니까 저쪽을 좀 어떻게 보면은 살 공간은 아니고 이제 좀 이쪽으로 이제 저쪽을 처분하고 네. 이쪽,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예,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매도 시점을 네. 언제 정도로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송파 쪽에 어느 쪽이 그러니까 송파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전세가 됐건 아니면은 뭐 매매가 됐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들었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예, 이거 예. 분양받으신 날짜가 언제셨다고요? 17년도 6월. 17년 6월. 예. 그러면 얘 거주 여건 안 충족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2년에 보유만 하면은 이제 그렇죠. 비과세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청자님께서 피해 가셨어요. 2개월 차례로 맞습니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6월이었을 거고, 그러시면 아마 2년 보유 요건만 충족을 하시면 예. 비과세는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 듣기로는 얘는 거주하실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예, 맞아요. 생각은 없어요. 예, 뭐 멀어서 그러시고 지역이. 예. 새로 이사 가시고 싶은 곳이 자양동 하나랑 송파 하나 말씀하신 거죠? 예, 사실 자양동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송파 쪽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팔고서 옮긴다에 대한 지역 선택보다는 예. 그러면 언제 팔고 언제 살까에 대한 시점 선택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물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 시점을 몇 월 며칠에 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예. 주변 환경을 보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지금 전반적인 시장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예. 시청자님께서도 연배도 젊으셔 보이니까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저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와중에는 지금처럼 올랐다 떨어졌다 일부 반복하면서 갈 걸로 봐요. 예. 이제 단기적으로는 약간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이게 폭락으로 이렇게 주저앉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팔고자 물건을 내놨는데, 양도세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3, 4억 나와요. 맞아요. 지금 거기다 전세금 빼주고 뭐 이러고 하다 보면 손에 쥐어지는 게 가격 5, 6억 올랐는데 남는 게 1억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쉽게 못 내놓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 물건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 1주택자분들 그거 내놓으면 가서 살 데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는 빠지더라도 그러다가도 또 무슨 이슈가 있으면 반등을 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네. 그 이후에 벌어질 환경이 미리 지금 예고편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예고편 중에 하나가 장기금리 인상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신흥국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일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장기 단기 금리가 다 인상돼 버리면 유동성 축소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반응이 좀 느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코로나 딱 터지니까 3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빠진 포인트 대비해서 올라간 포인트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코로나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이 유동성이라고 불리는 그 힘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지금처럼 백신이 빠르게 접종이 계속해서 되고 우리가 코로나 극복하게 되면 얘네들은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코로나 덕분에 올라가 있는 이 가격대는 상당히 위태롭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언제 팔까요? 분위기 살아있을 때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도 많이 죽었어요. 불과 네. 두세 달 전에 대비해서. 네. 사실 작년 11월까지가 분위기가 제일 좋을 때고 연말부터 지금까지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내가 고가에 내놔도 이거보다 싸게 내놓은 같은 단지 사람들 꽤나 있어요. 매물들이 막 쌓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네. 매도로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시기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응. 2년이 제가 네. 알기로는 전세를 주고 나서의 2년으로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그렇죠. 네네. 그럼 20년 4월에 전세를 줬으면은 네. 내년도 4월에 팔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예. 네, 그럼 그 이후 딴에는 그 어쨌든 시점이 제가 판단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보통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저희가 3천 가구가 입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20년, 그러니까 4월에 대부분이 전세를 줬을 거고, 22년 네. 4월에 대부분이 팔려고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네네네. 그럼 그때 바로 그렇게 좀 후다닥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파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고민이세요. 공급이 일시에 증가가 되면 당연히 네. 수요가 그거 못 받쳐주면 떨어질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과거에 많은 대단지들 입주가 됐었을 때도 시장 분위기만 받쳐주면 매물 확 나오지도 않았어요. 매물이 확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가 예를 들어 네, 그런 거죠. 네. 청파 헬리오시티는 만가구입니다. 네. 근데 만가구 입주 떨어지고 나서 2년 흐른 후에 갑자기 매물이 폭발을 했느냐? 네. 안 그랬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매물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돼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갖춰지시면 네. 그때의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나서 매물을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시점은 네. 판 다음에 바로 살 거면 얘를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팔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 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매수 시점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예. 전세 만기 가까이 가서 그때 시장 보고 만약에 네. 시장 상황이 긴가민가 해. 그러면 네. 1년 전세 더 사시고 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세 매물 작년 가을 분위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 작년 가을처럼 전세 매물 없는 시장 아니에요. 전세 매물 꽤나 많이 늘어났어요. 다만 가격이 안 빠져서 그렇지. 가격이 빠질까요? 근데 모르죠. 그럼 잘. 지금은 전세가가 빠진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그래요? 다만 네. 매매가에는 어느 정도는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죠.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좀 잡히네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먼저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